안녕하세요. DC백 터보 19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성능을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연구진도 있고 또 자동차와 관련된 공학도들 다들 자동차 엔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찾고 틈새 기술을 찾고 또 많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 나오려면 이론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들어보지 못한 이론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개념이 정립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연비운전을 정립할 때 다른 사람들은 차속, RPM을 기준으로 연비운전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연료 소모 주체인 엔진을 기준으로 연비운전을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급가속, 급출발, 급제동, 정속주행 뭡니까? 그것은 속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자,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크루즈를 놓고 시속 90km든 100km든 딱 정해가지고 세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리막길에서는 연료를 적게 사용하고 오르막길에서는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도로 구배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예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을 하게 되면 같은 단에 같은 속도로 주행할 때는 변속기가 설립이 없다 그러면 동일한 RPM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RPM에서 오르막길을 주행한다, 내리막길을 주행한다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은 다르다예요.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도나 RPM에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와류기를 흡기에 장착한다, 배기에 장착한다 하면 고속으로 달려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경험하신 분들은 고속에서는 당김이 있다, 차가 잘 안 나간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중량 짐을 적재하고 오르막길을 타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많은 실험을 합니다. 흡기관 간격 사이즈, 길이, 배기관 간격 사이즈, 길이, 그리고 굴곡 정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죠. 그래서 일반 운전자들, 그 운전자들이 운행했을 때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값이 나올 수 있는 흡기 간격 및 길이, 배기 간격 및 길이, 굴곡도 이런 걸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흡기 저항과 배기 저항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흡기 저항과 배기 저항은 평균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값, RPM이나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와류기를 달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바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흡기저항, 흡입구에 저항체를 삽입한다, 와류기를 삽입한다 했을 때 연료 분사량이 적을 경우에는 좋은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연료 분사량이 많을 경우는 어떤 효과가 나느냐? 마이너스 효과가 납니다. 연료 분사량은 엔진에 걸리는 힘에 따라서 연료를 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회전 상태, 기어를 정립한 상태에서 공기가 들어가는 양하고 또 엔진에 부하가 최대로 걸렸을 때 연료 분사량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 저항을 순정 대비해서 저항을 증가시키게 되면 연료 분사량이 적을 경우는 플러스 효과가 나고 연료 분사량이 많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납니다. 자, 이때는 어떤 경향이 생기느냐? 연료 분사량이 많게 되면 공기 흡입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항 때문에. 그러면 엔진 흡입구로 들어오는 산소량이 부족하다. 그렇게 됐을 때 매연 발생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연소실 온도가 떨어진다요. 유로6 엔진들 연소실 온도가 많이 높아졌을 경우에 EGR 밸브를 열어줘서 배기가스 재순환해서 연소율을 떨어뜨립니다. 엔진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온다. 그래도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SCR에서 요소수를 더 분사해서 화학반응으로 해서 질소산화물을 상쇄시킵니다. 이것은 자동차 엔진을 조금이라도 알면 상식입니다. 그러면 흡기 저항을 감소시킨다. 이 부분 봅시다. 흡기 저항을 감소시키게 되면 연료 분사량이 많을 때는 플러스 효과가 납니다. 연료 분사량이 적을 경우에 마이너스 효과가 납니다. 왜 이럴까? 순정 대비 흡기 저항을 감소시키게 되면 연료 분사량이 많을 경우 플러스 효과가 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기를 흡입시키는데 저항이 적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료 분사량이 적을 경우에는 역류가 많이 나오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저항이라는 거예요. 저항을 감소시키게 되면 엔진의 힘을 많이 받을 때는 플러스 효과, 엔진의 힘을 적게 받을 때 연료 분사량이 적을 때는 마이너스 효과가 납니다. 오픈흡기 한번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오픈흡기 상태에서 차를 세웠다가 스타트를 해보면 터보렉이 심하게 걸립니다. 굼 떠요. 그런데 고속주행을 한다.
쭉 밟아줄 때 어떻습니까? 차가 잘 가요. 왜? 공기가 흡입되는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소가 더 많이 들어온다요. 자, 흡기 저항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흡기구에 단면적을 축소하게 된다. 와류기를 넣는다. 저항체를 삽입한다 하면 저항을 증가시켰을 때 플러스 효과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자동차를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을 많이 걸어주기 위해서 시속 140km, 150km 밟아봅니다. 그럴 때 공기 흡기가 제대로 안 들어올 경우에 엔진이 땡깁니다.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뭔가 뒤에서 당기는 느낌이 납니다. 그때는 산소량이 부족해서 매연 발생량이 증가한답니다. 왜 가속 페달을 작게 밟아도 땡기느냐? 그것은 차의 공기장, 속도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엔진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전자식 엔진은 엔진에 걸리는 부하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이 정량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와류기를 장착했다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타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취미생활로 보시면 됩니다. 이래보고 저래보고 하는데 그 기준을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오픈 튜닝을 하려 그러면 저항을 감소시킬 때 고속주행, 오르막길 주행에서는 도움을 받는데 저속이나 저부하 영역으로 운전할 때는 손해를 본다. 이것도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픈햇길 같은 경우는 엔진 안에 카본 응착률이 줄어듭니다.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흡기관에 저항체를 삽입했을 경우에 오르막길을 주행한다, 고속주행을 한다, 중량적재를 하고 운행을 한다 했을 때 마이너스 효과가 납니다. 면 발생량이 증가하고 엔진에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라는 거예요. 그 배기저항 보겠습니다. 배기저항도 순정 대비 저항을 증가시키게 되면 연료 분사량이 적을 경우에 플러스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 효과가 나는 건 어떻습니까? 배기관을 어느 정도 막아두면 산소 센서에서 농후한 연소라고 판정을 하고 ECU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ECU는 연료 분사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연료 분사량이 많을 경우 배기관을 통해서 빨리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간다 이거예요. 그럼 배합이 걸리죠. 배합이 걸리면 연소실에 배기가스가 원활하게 배출되지가 않아요. 그럼 엔진에 부하가 걸린다 이거예요. 연소율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 이거예요. 또 배기 저항을 줄이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순정 대비해서 배기 저항을 줄이게 되면 이 줄이는 방법은 가변 배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럼 가변 배기를 설치했을 때 굼떠요. 어떤 부분에서 굼떠냐? 천천히 갈 때, 섰다가 출발할 때 이럴 때는 굼뜹니다. 그런데 가속 페달을 밟을 때 푹 밟는다 하면 연료 분사량이 많아지죠. 그럴 때는 배기가 원활해지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 분사량이 많을 경우에는 플러스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연료 분사량이 적을 경우에는 어떠느냐 이거예요.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면 호구가 됩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엔진에 와류기를 삽입하고 좋은 이야기, 플러스 효과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효과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도덕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을 개발할 때 자연법칙이 있고 도덕법칙이 있습니다. 자연법칙은 기술을 개발해보시면 압니다. 공학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흡기저항, 배기저항, 순정 대비해서 저항을 증가시킬 거냐 감소시킬 거냐 이런 부분 공학적으로요. 자연법칙에 위배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효과를 숨긴다 하면 도덕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도덕법칙에 위배되면 결국은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면 몰라서 사기꾼이고 알면서 하면 진짜 나쁜 사기꾼이고 그래서 승용차를 가지고 와류기를 단다, 장착을 한다, 좋다, 나쁘다 하는 사람들 플러스 효과만 보지 말고 마이너스 효과도 같이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보는 안 된다 이거예요. 호구도 안 된다, 사기꾼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아셨죠? 연료 소모 주체가 엔진 힘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와류기 효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엔진은 공연비입니다. 공기 대 연료 혼합비가 이상적으로 연소될 수 있는 이론 공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실도로를 주행할 때 중량 적재를 하고 운행을 할 때 공연비가 다 달라집니다. 오르막길에서는 공연비가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리막길에서는 공연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엔진 설계할 때 공연비 자체도 평균값으로 하게 되는데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공연비를 평균값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적재량이 걸립니다. 긴 오르막길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또 중량짐을 싣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시내 주행할 때 푹푹 밟는다고 해서 차가 깃털처럼 가볍게 푹푹 앞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나가지 않을 때 공연비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매연이 많이 논다예요. 승용차는 자신도 모르게 운전 습관이 좋은 사람도 있고 거칠게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량 적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승용차를 탄다고 해서 무조건 공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을 할 때 가속 페달을 살짝 밟고 속도를 저속으로 달린다.
고속으로 칼치기를 안 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아, 좋아 이랍니다. 그런데 중량접재를 하고 주행을 하게 됐을 때 시내 중에서 푹푹 밟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기량이 부족해서 면이 꽉꽉 찹니다. 그럼 긴 오르막길 탈 때 어떠느냐? 연료 분사량이 많은데 공기량이 부족하니까 엔진 연소실 온도가 적게 올라갑니다. 그럼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듭니다. 좋은 걸까요? 그때 면은 뿜어져 나오면서 딥페퍼에 쌓이는데 딥페퍼에 면으로 꽉 차게 되면 배합이 크게 형성됩니다. 그러면 연소가스가 배기구로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니까 피스톤링 사이로 엔진 오일 쪽으로 넘어가고 또 배기밸브 가이드 쪽으로 배기가스가 엔진 오일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블로바이 가스가 많이 생기겠죠. 그 블로바이 가스 어디로 갑니까? 터보차저 입구로 갑니다. 그러면 CCV 필터가 있는 차량하고 CCV 필터가 없는 차량, 또 CCV 필터가 있는 차량 가운데 CCV 필터 성능이 좋은 차량, 좋지 않은 차량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연법칙, 이 저항을 아셔야 되고 또 마이너스 효과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효과를 거론하지 않으면 호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론하지 않고 판매를 한다, 장사를 한다, 이러면 뭐겠습니까? 도덕법칙에 위배돼요. 양심불량이 되는 것입니다. 기술은요, 새치 혓바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연법칙과 또 도덕법칙을 위배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효과 무시하면요, 엔진은 가마솥의 개구리가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차값이 1억, 2억, 3억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차주가 자기 차 엔진을 가마솥의 개구리라고 생각하고 엔진 수명을 단축시킬 거냐 생각을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